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제국들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습을 만든 것은 바로 이들 거대한 제국들이었습니다.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해 대륙 전체를 삼킨 제국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 중부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부터 살펴보죠. 두 개의 왕관을 쓴 황제가 다스리는 독특한 이중 군주제였어요. 약 676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친 광대한 영토에는 독일인, 헝가리인, 체코인, 슬로바키아인 등 수많은 민족들이 살았거든요. 비엔나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유럽 문화의 꽃이었죠. 하지만 이런 다양성이 오히려 제국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민족주의 열풍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약 100만 제곱킬로미터의 독특한 국가였습니다. 황금자유라는 정치제도로 귀족들이 상당한 자치권을 가졌고 종교적 관용으로도 유명했죠. 가톨릭부터 유대교까지 다양한 종교가 공존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국가 결속력을 약화시켰고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 의해 분할되면서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더 복잡한 이야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지배한 영토는 약 3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어요. 무서운 속도로 유럽을 점령했지만 소련 침공이라는 치명적 실수와 스탈린그라드 전투 패배로 급속히 무너졌죠. 1945년 베를린 함락과 함께 독일은 완전히 분할되었고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을 남겼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첫 번째 멕시코 제국은 1821년 탄생했어요. 약 490만 제곱킬로미터의 광대한 영토를 가졌지만 정치적 정통성 부족과 내부 분열로 불과 2년 만에 무너졌죠. 하지만 수백 년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멕시코 민족의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빼놓고 제국사를 논할 수는 없겠죠.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대에 약 5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던 로마는 단순히 영토만 큰 게 아니었어요. 로마법이라는 체계적 법률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이는 오늘날까지 많은 나라의 법률 기초가 되고 있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낳은 도로망과 수도교 시설은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기술력이었죠. 라티어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의 뿌리가 되었고요. 오스만 제국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쳐 약 602만 제곱킬로미터를 지배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한 이 제국은 동서양을 잇는 교차점 역할을 했어요. 예니체리라는 정예 군단과 밀레트 시스템이라는 종교적 관용 정책으로 유명했죠. 하지만 내부 부패와 유럽 열강들의 압박으로 유럽의 환자가 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패배 후 600년 이상 지속된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불과 13년 만에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약 520만 제곱킬로미터를 정복했어요. 진정한 업적은 헬레니즘 문화의 전파였습니다.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했거든요. 알렉산드리아는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고 유클리드와 아르키메데스 같은 위대한 학자들이 활동했죠. 일본 제국은 메이지 유신 이후 급속한 근대화로 최대 740만 제곱킬로미터까지 확장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승리로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가 되었지만 가혹한 식민 통치와 전쟁 범죄를 자행했어요. 태평양 전쟁에서 진주만을 기습했지만 결국 원자폭탄 투하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프랑스 식민제국은 약 1110만 제곱킬로미터로 아프리카 대부분과 인도차이나를 지배했어요. 동화 정책으로 식민지 주민들을 프랑스 문화로 동화시키려 했지만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국력이 약화되면서 1960년대 대부분의 식민지가 독립했습니다. 아바스 왕조 칼리프국은 바그다드를 수도로 약 1150만 제곱킬로미터를 지배하며 이슬람 문명의 전성기를 이끌었어요. 지혜의 집은 세계 최고의 학술 기관이었고 대수학, 천문학, 의학 등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죠. 하지만 체리58년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했습니다. 스페인 제국은 최초의 진정한 세계 제국으로 약 137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어요. 아메리카에서 쏟아진 금과 은으로 유럽 최강국이 되었지만 제조업보다 식민지 착취에만 의존하게 되었거든요.
19세기 라틴 아메리카 독립전쟁과 1898년 미서전쟁 패배로 대부분의 식민지를 잃었습니다. 청나라는 약 1470만 제곱킬로미터로 역사상 가장 큰 중국 제국이었어요.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시대가 전성기였지만 19세기 아편전쟁 패배와 태평천국의 난으로 급속히 쇠퇴했고 1912년 신해혁명으로 2000년 넘는 중국 제국 시대가 막을 내렸죠. 러시아 제국은 약 220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습니다. 11개 시간대에 걸친 거대한 영토였지만 농노제와 전제정치로 인한 사회적 모순이 심각했어요.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300년 넘게 지속된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몽골 제국은 역사상 가장 큰 제국으로 약 24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어요. 칭기즈 칸이 세운 이 제국은 놀라운 기동력으로 태평양에서 동유럽까지 정복했죠. 팍스 몽골리카 시대에는 동서교역이 크게 발전했고 마르코 폴로의 중국 여행도 가능했습니다. 화약, 나침반, 인쇄술 등이 서구로 전파된 것도 이 시기였어요. 마지막으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 대영 제국입니다. 전성기에는 지구 육지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했어요. 산업혁명의 발상지답게 압도적인 기술력과 해군력으로 모든 대륙에 식민지를 두었죠.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것도 이 시기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국력이 약화되었고 인도 독립은 치명적 타격이었어요. 이렇게 인류 역사를 장식한 거대한 제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둘째, 제국의 크기가 반드시 위대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고 인류 문명에 어떤 유산을 남겼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셋째, 다양성을 포용하는 제국이 더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론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